소멸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 재고로 보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데 무형의 서비스는 사라지고, 이를 소멸, 동시에 서비스 편입도 사라진다. 제고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과잉 생산에 대한 과도 생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전략. 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는 소멸성, 보이지 않다. 이랬어요. 우리가 제일 한마디로 극장 가면은 1회부터 뭐 대가리 다 있잖아요. 그 200명 의자가 들어갔는데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야간 심야 영화를 보셨어요. 근데 그 100명, 200명 들어가는 그 극장에 5명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자리가 없어서 표를 못 끊기도 하는데 야, 똑같은 영화인데 심야에 가니까 5명밖에 없어요. 200명을 팔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5명 먹으라으면 손해죠.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는 게요. 서비스가 사라진다. 제가 근무했을 때 하룻밤에 당에 350만 원. 로얄스레트. 매일 팔아야 350만 원이지. 팔지 못하면 그 방은 뭐야? 빵. 오늘 지나면 350만 원 없어져 버려요. 그쵸? 네, 이러한 서비스의 특징, 소멸서. 그쵸? 안 쓰면 없어질 거예요. 네. 싸게라도 팔아야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에서 제일 싸게 판매하는 게 무슨 세일이지? 박앤세일이 아니고, 백화점에서 가장 싸게 하는 거는, 네. 균일가 세일이에요. 균일가 세일. 네. 저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인을 살 때, 균일가 세일은 5만 원짜리도 많아, 10만 원짜리도 많아. 다 50% 할인한 것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화점에 균일가 세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사면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가변성. 누가 제공할지 언제 어디서 제공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 약간 이질성과도 비슷한 서비스는 가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 집약. 대부분의 외식 서비스는 이런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노동 집약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특징에서 고객의 변화에서 시작된 외식 서비스 중요성은 외식 산업이 그저 옛날에는 조금 많이 주면 땡큐였죠. 네, 저희는 대학 다닐 때는 많이 주면 땡큐요. 메뉴의 맛과 양보다 저 서비스, 맛은 기본이라고 핵심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 외에 부가 서비스. 이거에 따라서 고객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식 서비스도 뭔가 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질 외식 서비스 사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외국어인 것이죠. 근데 영어가 우리나라화된 거를 외래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건 외국어가 아니야. 외래어. 그렇죠. 우리나라만 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레스토랑의 종류는 우리나라 식당은 똑같거든요. 근데 식당 이름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는 외국 스타일이죠.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앞으로 다양하게 외식 산업도 분류가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쫙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은 일반적인 식당을 레스토랑이라고 불러요. 식탁이 마련돼 있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직원이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다이닝, 식당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다음 그릴은 어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음, 옛날에 그 기차에 철도 식당 그릴이라고 그러긴 했어요. 그런 데일리 스페셜 메뉴를 제공하는 아침,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일단 그릴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카페테리아. 카운터 테이블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손님이 먹고 싶은 걸 스스로 가져다 먹는 셀프 서비스 형식 우리가 카페테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운트에서 요금 내고 나서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가져다 먹는 거. 카페테리아. 근데 우리가 그 카페테리아의 줄임말이 카페인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식당, 반식당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런치 카운트는 음식의 조리 과정을 직접 보면서 음식을 거기서 제공을 받아서 먹는 식당. 우리가 스시 카운터, 이거를 런치 카운터라고 불러요. 그 다음, 리프레시먼트 스탠드는
쇼케이스에 진열해 놓은 고객 요구하는 것을 판매하는 식당을 리프레시먼트 스탠드라고 부르고 커피숍은 커피만 파는 커피숍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특급 호텔에서 커피숍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커피숍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고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많은 종류의 메뉴를 준비해서 커피 및 음료수를 판매하는 식당, 식당이라고 했죠. 호텔 식료업장은 매출과 고객 수도 많은 중요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식당이 커피숍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매월 또는 계절별로 프로모션, 다양한 음식, 건강 음식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이 커피숍이에요. 호텔에서 커피숍은 조식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호텔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 외국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식사한다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데, 우리는 호텔의 커피숍은 샤워만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커피숍의 뜻은, 그 다음에 드라이빙. 요즘 드라이빙, 뭐, 스타벅스님 많이 는 드라이브 스루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교통 편리한 도로변의 여행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다. 주로 넓은 주차장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다이닝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대상 식당차, 결차 식당. 그걸 우리가 다이닝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스낵바, 서서 음식을 먹는 간이 식당. 가벼운 식사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스낵바고 인더스트리얼 레스토랑은 구내 식당 같은 급식 식당을 인더스트리얼 레스토랑이라고 부르고 디파트먼트 스토어 레스토랑은 우리가 백화점에서 식사하는 그 레스토랑 그 뭐죠? 푸드코트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델리카테스는 우리가 그려서 델리라고 얘기를 하죠. 간단한 샌드위치라든가 샐러드, 뭐 케이크, 햄, 소시지 뭐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곳이 델리카테스라고 줄여서 델리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형식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외식 서비스 산업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식당, 레스토랑은 이 세 가지 분류 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카운터 서비스는 오픈 키친, 주방이 오픈이 돼 있어서 요리사가 요리하는 거를 다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어, 그 직원이 많이, 요즘 많이, 이런 오픈 키친 카운터 서비스 제공되는 데 많이 있죠. 테이블 서비스는 외식점 흔히 볼 수 있는 주문에 의해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제공받는 이게 이제 테이블 서비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벤딩 머신 서비스. 인건비 때문에 자동 판매기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많은 자동 판매기 식당으로 분류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일종의 판매 사업인데, 뭐, 20년 전, 이미 20년 전 스웨덴이나 그쪽에서는요, 이 외식, 자판기 외식업이 거의 뭐 보편화가 됐어요. 어, 집에 들어갈 때 집 앞에 자판기에서 음식을 사서 거기에서 먹고 들어가요. 그럼 집에 가서 요리할 시간이 세이브가 돼.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런, 어, 날이 곧, 지금도 많이 좋아졌죠. 일본의 편의점 가면 굉장히 수십 가지의 도시락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 그쵸? 자신이, 기호에 맞는 음식을 직접 가져다. 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이에요. 뷔페 레스토랑이죠. 네. 팁이 필요 없다. 특징은. 내가 직접 갔다 오고. 그 다음 피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셀프 서비스 형식인데 이제 급식, 식당, 어, 일정한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곳에서 피딩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키운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정해진 메뉴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와 상관없이 먹는 거는 그게 피딩이라고 오토레스토랑, 자동차, 버스형 자동차나 트레일러에 간단한 음식을, 뭐 푸드트럭 같은, 이게 오토레스토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제공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판매 품목에 따라서, 웨스턴 스타일 레스토랑,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탈리아 음식, 14세기 마르코 폴로 같은 원나라에서 배운 면 요리가 고유한 스파게티와 마카로니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원조가 된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탈리아 레스토랑 그러면 저 스파게티, 라자냐, 파스타 이런 거 이제 판매 품목에 의한 분류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스페인식 레스토랑, 스페인 음식. 뭐 앞에 뭘 붙이냐에 따라서 판매 품목이 뭔지 대충 감이 오죠. 네, 스페인 음식. 올리브 오일과 와인 등을 많이 사용하고 생선류가 특히 유명한 새우, 가지, 새끼,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파는 스페인식 레스토랑이라고 부르고 이제 스페인은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프렌치 레스토랑. 오늘날의 프랑스 음식은 이탈리아 시대 16세기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고 가장 화려한 품위 있는 요리와 서비스 형식을 취하는 최고 식당은 프렌치 레스토랑, 프렌치 서비스라고 합니다.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프렌치 서비스를 하겠죠? 물론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프렌치 서비스를 해요. 프렌치 서비스는 뭐냐? 테이블 옆에서 그 테이블만을 위해서 요리사가 직접 와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또, 아메리칸 레스토랑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는, 격식을 따르지 않는 레스토랑, 아메리칸 레스토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스타일 레스토랑은, 한국 음식, 지방마다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제공하는, 아, K푸드 레스토랑, K푸드. 그 다음에 차이니스 스타일 레스토랑. 중국에서 발달한 이 총칭을 우리가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4대 요리, 베이징, 상하이, 스촨, 한국 요리로 이제 구분되는데, 차이니스 레스토랑, 스타일 레스토랑은 거의 역사가 뭐 2000년, 2000년 전부터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페니스 스타일 레스토랑. 일본 음식은 이제 관동 요리와 간설 요리로 구분이 되는데 사방이 이제 섬나라 둘러싸인 일본의 특수성 때문에 해산물을 주 요리로 한 요리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지요. 최근에는 철판구이, 노바데 우동 등 이런 수많은 일본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한 외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